안녕하세요. 명인학원에서 안국부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최봉기입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로 보겠습니다. 자, 안국부 1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험 교과서가 바뀌긴 했지만 오랜 기간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1학년 2학기 때 고전 시간을 공부하게 되는데 안국부만은 1학기 기말고사 때 고전 문학을, 고전 시가를 시험 범위에 넣었었고요. 이번에도 교과서가 바뀌었음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통국어 1,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교과서의 1학기 부분에는 고전 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도의 프린트를 통해 이 고전 시가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 시대별로 다 나와 있네요. 정읍사, 강호사 시가. 정읍사 같은 경우는 백제가요, 강호사 시가 창내고자, 매화사, 댁들의 동난지 같은 경우는 시조, 시집사의 노래는 이제 별도의 민요입니다. 그리고 고전 산문, 국순전이라고 하는 가전체 문학과 호질, 고전 소설 두 작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교과서 바깥의 지문입니다. 강우, 성탄제, 결빙의 아버지,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독서 모의고사에서 좀 오래된 몇 년 된 지문이긴 한데요. 경제 기출 지문이 포함되었고요. 교과서에서 문법 요소, 문법 요소라고 하면은 교과서에는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동 표현과 부정 표현까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는 교과서에 해당되는 범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문법에서도 교과서 바깥 부분까지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 범위는 교과서와는 별로 관련이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별로 보겠습니다. 이번 문법, 제가 학생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설명회, 그 다음에 저번 중간고사 분석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말고사의 관건은 문법이다. 중간 때도 그랬지만 문법. 이 기말고사 때도 문법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 문법 요소가 적으면 8문제, 많으면 11문제까지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배점은 33점이나 되죠. 의문의 변동, 어쩌면 의문의 변동보다도 더 학습량은 많았을 것입니다. 난이도 자체가 높고요. 그거에 비하면 문항은 적지 않았나. 저는 한 10문제 정도까지도 봤었는데 8문제면 그렇게 많은 문제 수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다들 높았습니다. 8번까지 쉬운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원 친구들은 시험을 잘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심지어 시험 전날에 출제될 예문까지 제가 짚어줬습니다. 이거 나올 거다. 실제로 나왔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4.8점이나 되는 문제였는데요. 내가 얘들아 알리다, 알려지다, 그 다음에 뭐뭐 시키다, 그 다음에 돼지를 먹이다, 소를 먹이다 이런 예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답이 1번이었고 1번 답이 친구를 말리다, 그치 말리다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를 따로 해줬었거든요.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동 표현은 어려웠지만 잘 풀었을 것 같고요. 높임 표현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대 높임, 표를 암기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표 암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불안하면 외워라. 다만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거기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피동 표현,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학원에서 저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죠. 그 다음에 인용,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내지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고치는 것들 차근차근 뒤에서부터 조사부터 체크하라고 제가 푸는 방법까지 알려줬었죠. 그대로 다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수를 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고전 산문입니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 아무래도 지문 길이가 조금 되다 보니까 잘 읽은 친구들은 잘 봤을 거고요. 외부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국순전과 연관되는 국선생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둘 다 이제 술에 대한 지문인데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는 말로만 언급을 했었고요. 직전 자료에는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비교라고 해서 자료를 따로 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국선생전 작품 자체를 수업은 안 했습니다만 요러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읽어본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문제가 여기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안국고 시험의 특징이죠. 사자성어 문제가 매번 한 2문제 정도씩 출제된다는 점. 고전시가
걱정했던 거와 달리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 반 맺는 소리라는 민요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거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제 낯선 시조가 배운 적 없는 시조가 출제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2학기 때 아마도 2학기 중간고사에 낯선 고전시가 시조 출제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현대시입니다. 네, 외부 지문 나오지 않았고요. 비평문 정도는 제시가 됐습니다. 현대시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 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독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지문 자체가 어렵지도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각 영역별로 꼭 나와야 되는 것만 출제를 해도 문항수가 꽤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번 읽었던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텐데 한두 번 대충 읽은 친구들은 시험 당일에 헐레벌떡 분석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모자랐겠죠. 네, 그 의도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 기출 독서 지문이 시험 범위에 포함된 이유는 난이도보다는 작성의 성실성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강조했던 그대로 문학 개념어, 그 다음에 문법 예문은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고요. 외부 지문의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급 제도가 좀 개편되면서 그렇게까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는데도 시험 자체는 변별력이 높았다. 학생에게 전해 듣기로는 평균이 약 49점, 50점 가까이 되고 만점자가 4명, 네, 자격원에도 있는데요. 4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시험 자체는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외부 지문 없이도 충분히 높은 변별력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학기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고전시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교과서 자체 고전시가 난이도가 높은 고전시가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로 네, 배우지 않는 시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과 중세문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세문법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번 여름방학 때 고전 문학과 중세문법 대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국고의 특징이죠. 사자성어 문제죠. 사자성어 이제 한 200개인가요? 300개? 그 중에서 10개씩 뽑아가지고 두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출제될 만한 그러니까 시험 범위 문학 작품과 연관되는 사자성어가 나왔다면 요즘은 그냥 사자성어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실수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학기 내신 대비 때는 영단어 시험 보듯이 고전시가 아니죠. 사자성어 테스트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손쉽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학기 때도 1학기처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